송가인 힐링 가창의 비밀. 가수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가인 가수의 힐링 가창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려면 먼저 힐링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된 힐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송가인 가창과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힐링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치유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은 치유라는 말을 치료하여 낫다,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은 이 낱말의 용례로서 자잘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가 된다라는 문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로써 힐링으로서의 치유가 몸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유,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음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힐링이 바로 그런 의미의 치유입니다. 바꿔 말해서 치유가 성립을 하려면 마음의 상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으면 치유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가를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물학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동물적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여타 동물에게는 없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두 분야에서 치유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몸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또는 생존의 침해를 받을 때 상처가 생기죠. 마음의 경우는 정신이 침해받을 때 상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정신적으로 자존심을 가진 존재, 자존감을 가진 존재인데 자존감을 무시당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은 1인분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람은 제각각 한 사람 몫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론 수양을 많이 하면 마음이 한 사람분 이상이 되고, 수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음이 한 사람분에서 부족하게 되는데 1.0, 1인분의 마음을 기준으로 할 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은 0.9, 0.8, 0.7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여러 단계의 쪼그라듦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0.5를 마음이 그렇게 작아진 마음의 대표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은 그렇게 마음이 0.5로 작아진 상태인 그러한 마음을 1.0의 상태, 건강한 상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어서 자기 몫을 다 해낼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고 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힐링이 필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그렇게만 할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한 사람의 마음이 힐링이 필요한 0.5가 되기도 하고 아주 넉넉한 1.1, 1.2, 1.5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분야에 따라서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 다리는 여러 분야가 있죠. 몸의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고 정신의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10가지라고 한다면은 앞에 3가지는 괜찮은데 4번째 가서 힐링이 필요해요. 또 앞에 7가지는 괜찮은데 8, 9, 10번에 힐링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1.0 내지는 1.5까지 아주 넉넉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힐링이 필요한 0.5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힐링이 필요해졌을 때 그 힐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0.5인 마음을 1.0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나무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힐링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경우도 그렇고 마음의 경우도 그렇죠. 몸 같으면은 이제 장애우들은 1.0이 좀 못 되죠. 예를 들면 소아마비가 걸렸다. 그러면 걷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나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부축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나름의 1.0이 됩니다. 심지어는 1.0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또 이제 몸이 병이 걸렸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도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죠. 약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꼭 사람만이 우리의 힐링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양이라는 거죠. 또는 수행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아서 요모저모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철학적으로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종교적으로 자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이 주제, 오늘의 힐링, 송가인 가창의 힐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따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힐링은 남의 도움을 받는 부분 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그래서 99%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힐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 수양의 단계, 자기 마음의 넓이와 차원의 단계가 6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이 못 되는 0.9, 0.8, 0.7, 대표적으로 0.5인 상태의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1.0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인이 있는데 학인은 배우는 사람, 즉 마음을 수양해 나가는 사람, 1.0에서 출발해서 점점 향상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군자입니다. 군자는 수양이 상당히 되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에 도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군자보다 더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수준에 이른 사람, 현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마음에 도달한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단계의 사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1번, 2번, 3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3번, 마음을 수양해서 1.1, 1.2 정도로 나가는 사람이 되지만은 컨디션이 나쁘면 0.5로 뚝 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꽤 괜찮지만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0.5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 생각에 99% 내지 98%쯤 됩니다. 제 기준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군자의 수준에 이른 사람, 군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1000명 가면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니까 1%도 다 안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인은 한 100만 명 가야 한두 명, 그 다음에 성인은 1억 명쯤 가면 한두 명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가끔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길과 스스로 해결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99%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아직 군자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서 힐링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에게 힐링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애인,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런 사람들이죠. 또 높은 차원에 이른 사람들, 자기는 힐링이 필요 없으면서 남에게 힐링을 제공해주는 이른바 멘토, 그리고 구루, 스승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군자이고 현자입니다. 성인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성인은 너무너무 귀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서 힐링을 하게 되는데, 이 남이라고 할 때의 남은 이런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몸을 치유할 때 약을 먹어서, 즉 약은 사람 아니잖아요. 약을 먹어서 도움을 받듯이 마음도 사람 아닌 것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대표적으로 자연이 있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넓은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뭔가 힐링이 되잖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한낮을 보내고 바닷가에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사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한낮을 보낸다든가, 또는 고요한 숲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힐링이 된다든가, 이런 또 힐링법이 있지요. 이때 자연은 사람 아닌 대상물이고, 또 사람은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아주 옛날 분이죠. 부처님, 예수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는 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힐링을 받는 그런 종교적인 힐링도 있습니다. 물론 명상도 있죠. 명상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힐링하는 그런 방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힐링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은 우리를 힐링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도구죠. 그런데 이제 예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논하려면 너무 기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예술로서의 미술이 있고, 두 번째, 청각 예술로서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감각마다 예술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각이다. 그러면 요즘 아로마라는 거 있잖아요. 아로마, 향기 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향기는 고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딱 붙들어 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각하고 시각은 붙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미술 작품으로 붙들어 놓을 수가 있고 음악 작품으로 붙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 후각 작품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술화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감각에 시각,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이 있죠. 미각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굉장히 맛있을 때 우리는 예술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정화시켜서 항상 존재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먹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술 작품으로 고착화시켜서 늘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촉각도 예술적인 경지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나를 쓰다듬어 주실 때 그 촉각이 나를 힐링해 주죠. 그리고 애인끼리 아주 부드러운 키스를 할 때, 혹은 뭔가 부드러운 것이 나에게 닿을 때, 부드러운 옷감을 만질 때, 비단을 만질 때, 뭐 이럴 때 우리는 그 감각에서 예술적인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정화, 고착화 시켜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과 청각 예술만이 예술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학이 있는데요. 문학은 한편으로는 감각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적입니다. 생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감각은 생각이 아니죠. 근데 문학은 언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생각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감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학은 생각 부분에서는 철학적이고 감각 부분에서는 예술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송가인 가창이니까 음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미술과 비교하면은 미술은 공간 예술이죠. 공간에다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간성이 없지는 않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음악은 시간 예술이죠.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을 경과하면서 우리는 음악을 감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시간적인 것이거든요.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동치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물결처럼.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이렇게 자극해 올 때 이 시간 예술이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다, 또 정선이 그린 인왕 제색도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감동을 받고 바로 눈물을 흘리고 혹은 바로 환호작약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지만은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듣고서 3분 이내, 어떤 경우는 3분도 안 가요. 30초 이내, 30초도 안 가요. 어쩌면 3초 만에 눈물이 핑 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 예술의 특징입니다. 시간 예술 면에서 가장 긴 것이 문학입니다. 소설 같으면 5시간 동안 한 작품에 몰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시간 예술이라도 음악 작품에 5시간 동안 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짧은 순간에 탁 사람을 감동시키고 문학은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종류도 음악은 주로 감각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문학은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대한 문학가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술가나 음악가는 위대하다고 해서 반드시 철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위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가는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청각이라는 감각의 특수성입니다. 청각은 다른 5가지 감각 중에서 경험성이 강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관,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경험성이 강한 것은 촉각이죠. 손으로 이렇게 무엇을 만졌을 때 그것은 경험적으로 바로 우리가 느끼죠. 그 다음에 미각, 무엇을 먹는다, 바로 감각이 되죠. 경험이 됩니다. 후각도 미각만큼은 아니지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각과 청각을 비교하면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경험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먼 의미 또는 넓은 의미에서 경험을 하긴 합니다. 그 그림이 내 눈에 비치면서 시각에 약간의 경험을 줘요. 예를 들면 최루탄이나 연기 이런데 눈이 노출되면 시신경이 좀 쓰리게 되잖아요. 그게 경험인데, 그러나 미술 작품을 보면서 최루탄 맞은 것처럼 연기를 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음악 작품의 경우에는 청각을 통해서 그런 자극이 생겨요. 후각으로 코에 자극이 생기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코로 매운맛이 딱 들어오면 코가 탁 쏘는 느낌이 드는데, 강한 소리가, 강한 음악이 귀를 꽝 때리면 그와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빠바바 빰 하고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앞을 꽉꽉 치면은 정말 귀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미술 작품에서 그런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미술 작품에서 아무리 북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도 그런 감각까지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시각도 경험을 주지만은 청각이 시각에 비해서 훨씬 강한 경험성을 줍니다. 그래서 음악의 치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 정리된 것을 송가인 가창과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송가인 가창에서 힐링을 받는다는 것은 송가인 가창, 송가인의 노래,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이고,
그때 마음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카타르시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죠. 예를 들면 슬픈 사람이 슬픈 상황에 빠져서 슬픔에 푹 빠졌다가 나오면 마음이 정화된다 이거예요. 개운해진다 이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실컷 울고 나면은 마음이 개운해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힐링인데, 이제 송가인의 노래에 그런 힐링 요소가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슬픔에 푹 빠진다, 실컷 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결국 공감입니다. 공감. 송가인의 노래가 그 속에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창이라도 그 가창법에 따라서 이런 공감, 치유의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양식 가창법으로 가창할 때와 우리식 가창법, 우리 전통식 가창법으로 가창할 때 치유 효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음악이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전통 가창법은 민요 내지는 판소리 같은 부분에서만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송가인은 그런 전통 가창법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의 대중가요, 지금 트로트는 서양 가창법에 기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송가인도 서양 가창법에 기본을 하고는 있는데 그 배경에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가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창법이 서양 가창법과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창법이 송가인에게 스며들어와서 힐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물론 송가인 가창의 힐링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서양식 가창법에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요소도 있는데 그 부분에 국한해서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